자, 그럼 이러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그림을 딱 보면 아시겠지만은 김정은이죠. 그리고 푸틴이 딱 약속까지 하면서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강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푸틴은 북한보다는 사실 남한에 대해 가지고 좀 더 호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지만은 우리 남한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거기 있는 기업도 철수를 하고 한미일 이제 삼국이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러시아를 견제를 하다 보니까 뭐 러시아는 이제 기대꽃은 결국에는 뭐 중국이라든지 뭐 다른 이제 뭐 국가들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오히려 북한에 이렇게 손을 내밀므로 해가지고 북러 관계가 이제 강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북러 관계가 강화가 되면은 나중에 이제 중국과도 이제 관계가 합쳐지게 되면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 이 3개국이 어떤 신냉전 시대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자체는 이제 안보적으로 이제 위기가 보다 이제 확대되거나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또 살펴보면은 한국 기업의 러시아 시장에 실적 악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 보시면 현대차, 기아, 러시아의 판매 실적 비교인데요. 2020년과 2023년을 보면은 현대와 기아차 합치면은 상반기에만 거의 뭐 합쳐서 10만 대 가까이를 팔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올해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의 뭐 한 만 대? 그리고 8월에는 거의 6대? 뭐 한 달이겠지만 상반기가 아니라 한 달이겠지만은 아주 처참한 어떻게 보면 실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물론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삼성이나 LG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으면서 지금 러시아 시장에서는 좀 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동차는 여러분 알다시피 국가 기술력을 대변하고 제조업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하방 사업을 갖고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따라서 이런 한국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어떤 국적도 되게 높아질 뿐더러 러시아에서도 그 국민 자동차처럼 되게 인기가 굉장히 많은 자동차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한국 자동차는 유라시아 수출을 아우르는 되게 중요한 거점이자 교두보이기도 했었고요. 10년 동안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판매를 했던 굉장히 좋은 시장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 시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한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금 이렇게 타격을 받게 된 자동차 시장에는 중국 기업들이 지금 채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자동차 입장에서도 지금 이 시장을 되게 포기하기는 아마 싫을 텐데, 현재 같은 서구의 대러 제재에서도 어떻게든 좀 버티려고 하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많이 힘든 상황으로 아마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은 이제 외교적인 문제로 좀 풀 수도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2010년도에 이제 산트베체르 그렇게 이제 현대자동차에 이제 만들어진 그 공장을 저는 방문을 했었습니다. 축구장 막 어마어마하게 진짜 큰 진짜 규모라고 알고 있고요. 이 시장 자체를 갖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은
국내 기업이 현대자동차에서도 굉장히 큰 아마 타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바로는 이제 뭐 러시아 현지에 있는 기업이 이제 현대자동차를 갖다가 사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까지 거의 한 1조 원 정도의 이제 현대차 투자금은 대규모 손실을 아마 피하기 힘들 것 같고요. 현대자동차가 가면서 이제 함께 갔던 이제 부품을 갖다가 이제 조달했던 협력업체들도 함께 철수하게 되면은 그 규모나 피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러시아 시장에서는 현대자동차가 항상 인지도 1위로 확장하고 있었고 규모도 굉장히 이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그 국제사회에서 이제 대러 제재 조치가 있지만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실 지금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러시아 시장에서 버티기가 아마 앞으로 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쟁 전만 해도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에서는 연간 한 35만 대 정도를 아마 생산하고 판매를 했는데 아마 지금 공장 가동이 중단하면서 재고로 남은 자동차만 지금 팔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뺏긴 점유율은 중국 업체들이 그만큼 러시아 시장에 진출을 해서 점유율을 빼앗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다시 이제 러시아 시장이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한번 이제 빼앗긴 시장을 다시 찾아오기에는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업계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에 대한 그 강의 이제 결론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러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EU와 러시아의 외교적 갈등이 2004년 유럽 근린 정책부터 어떻게 보면 예견된 상황이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 위치상 강대국 사이의 중간 국가이고 대외 정책 방향성이 국가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국가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비슷한 국가가 하나 생각나죠. 네. 저는 대한민국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그 밑에는 일본,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일본도 강대국이거든요. 거기에 낀 우리 같은 국가들도 사실은 대외 정책 이런 방향성이 앞으로도 이제 국가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한반도에도 아마 그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어떤 친서방 그리고 반러시아의 어떤 노선은 이러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도화선으로 아마 작용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한국한테 주는 시사점은 첫 번째, 우리 나름대로의 이제 외교적인 자립 능력을 확보를 하고 두 번째, 정말로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만은 국익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살펴보고 국익 우선에 우리는 좀 실용 외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한미일도 이렇게 강한 유대를 가지고 합쳐졌지만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또 그런 연대와 유대를 또 강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향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신냉전 시대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 한반도의 위기는 앞으로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러시아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결국 한국 경제에는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전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대러 제재 국면 속에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국내 총생산 세계 9위 규모의 그 경쟁력을 지닌 러시아 자동차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은 선택지는 사실 좀 다양하게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첫 번째, 물론 러시아 시장에서 완전히 이제 정리를 하고, 나오는 방식이지만, 오랜 기간 현대 기아차가 러시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했었었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는 너무 큰 그 현실적인 이익과 앞으로 향후 발생할 기대 이익을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네. 어, 따라서 완전 철수를 했을 경우에는 업계에서 이제 다시 러시아 시장에 재진입하는 거는 향후에도 아마 저는 좀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물밑 협상을 좀 잘 하는 겁니다. 미국과도 좀 얘기를 잘 해가지고 한국 정부에서 이제 한국 자동차가 그래도 러시아 시장에서 조금 남아서 여기서 좀 이제 우리가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좀 해달라. 왜냐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어쨌든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될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국 기업이 출수를 하게 되면은 현대기아차가 나가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 중국 기업이 러시아 시장을 장악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러시아 경제 자체가 중국에 종속화되는 거는 미국에서도 그렇게 썩 바람직하게 아마 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앞으로도 한미 동맹은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굳건하게 이렇게 하겠지만은 우리가 러시아 경제에서 중국 의존성을 갖다가 우리가 막는 선봉장으로서 우리 역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는 것도 완전히 이제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사실 보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미국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면 한번 이제 우회 수출하는 방법도 아마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현지 생산은 조금 힘들더라도 러시아 현지에 있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생산할 수 있는 딜러나 이제 판매망은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서방의 제재를 갖다가 무력하기 위해 가지고 병행 수입에 대한 수입 판매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지금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러시아 입장에서도 뭐 한국 자동차가 뭐 병행 수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뭐 반대될 일은 전혀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좀 현대기아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기업들이 조금 더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러시아 시장을 접근을 해서 이러한 지금 힘든 상황을 갖다가 좀 타개해 나갔으면 하는 게 저희 작은 바람입니다. 국익을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였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은 한미 관계도 중요하고 그리고 한국 중국 관계도 중요하고 한러 관계 속에서도 우리 국가만이 한반도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러한 지정학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익이 정말 무엇인지 그리고 한반도의 어떤 안보를 지키기 위한 어떤 그 방안이 무엇인지 그러한 어떤 외교 정책을 앞으로 우리가 수립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살펴보면 당연히 이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무조건 저는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러시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떠나서 왜 이 전쟁이 일어났으며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반도도 어쨌든 그런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국가로서 언제든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한국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외교, 그 대외 정책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국 우리나라에 참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동맹의 어떤 중요성을 갖다가 나타낸다고 저는 또 보고 있거든요. 예.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핵이 있었다면 러시아가 저렇게 침공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만약에 우리같이 이제 핵이 없는 경우에는, 미국 같은 어떤 동맹에 핵우산을 써야지, 전쟁 억지가, 강한 국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러시아나 중국 등 이러한 강대국은 분명히 뭐 이웃 나라를 지배하거나 침공하기 위해 가지고 뭐 수단과 방법을 아마 가리지 않을 겁니다. 우크라이나도 어쨌든 유럽연합이나 나토에 가입한 것은 유럽 경제권에서 좀 번영을 하면서 좀 잘 살고 싶어서 그랬던 거였었는데, 뭐 이러한 그 정책이 그 우크라이나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겠지만은 방향성 자체는 물론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이제 러시아와 이제 유럽연합 사이에서 이제 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실용 외교를 많이 잘 펼쳤다면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국제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국제 질서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약소국은 존재해도 하기 힘들 것이다. 누군가는 또 이제 강대국의 사이에 낀 우크라이나가 균형 얘기를 못 해가지고 뭐 전쟁에 뭐 휩쓸렸다. 뭐 저도 사실 그렇게 좀 보는 부분이 있지만요. 어쨌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했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제 미국과 안보 동맹은 당연히 굳건하게 해 나가야 될 것이고 현재 있는 북한이라든지 중국 같은 국가들이 한반도에 대한 어떤 위협을 가했을 경우에는 보다 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희는 이제 정치와 경제를 갖다가 다 같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경제적으로는 보다 국익 우선의 실용 외교도 함께 추진해 나가면은 좋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우크라이나를 왜 우리가 도와야 될까라는 어떤 의견들도 되게 많잖아요. 하지만 이제 한국이 예전에 이제 6.25가 났을 때도 유엔이 우리나라에 와서 도와줬었고 이러한 그래서 이제 뭐 신냉전의 시대라고 얘기도 하는데 인권이라든지 자유민주주의, 뭐 시장 경제, 뭐 법의 지배 이러한 원칙은 저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대한민국 같은 이제 중견 국가도 계속 성장이나 번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그러한 이제 큰 이제 규칙과 이제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당한 의무를 실행해야지 그래야만 우리가 만약에 힘든 상황이 왔을 때도 주변 국가들이 우리를 도와주러 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보다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보다 좀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